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문제풀이 영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프린트 35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다음과 같이 전자전이 될 때 방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고 했으면 풀과 기호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 얘네들의 차이니까. 자, 거기다가 친절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는 이런 식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n이 2에서 n이 1까지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4k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차이니까. 자,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빼면 4분의 3k만큼이 되겠죠? 그쵸? 자, 오른쪽에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4분의 3k의 양인데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죠. 그러면 4분의 3k를 방출한 거고, 그 다음에 n이 1에서 n이 2로 갔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 게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뭐냐? 4분의 3k만큼을 흡수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결국에 양은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3에서 1이래요. 똑같이 해보죠. 마이너스 9분의 k였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였을 텐데 차이를 해주는 거니까 빼면 플러스 k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된다? 9분의 8k.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차이 자체는 같아요. 그쵸? 누가 흡수하느냐, 얘처럼 방출하느냐, 혹은 흡수하느냐의 차이지 에너지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9분의 8k가 되겠죠. 그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분의 k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인데, 자, 얘네들이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떻게 된다? 양은 36분의 5k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양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계속 헷갈리는데,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흡수냐 방출이냐 이런 걸 따져주는 거고, 여기서 양만 나왔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안 써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무한대일 때 에너지는 0이란 얘기죠. 즉 얘네들 간의 차이는 그냥 얘 에너지 값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되느냐? K. 여기는 간단하니까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는 4분의 K, 얘는 9분의 K. 왜냐면 여기가 에너지가 0이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6분의 K일 거고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6분의 15K가 되겠죠. 그쵸? 밑에 거는 4에서 2죠.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4분의 K가 될 거고, 빼면 16, 4, 16분의 3K가 되면, 그죠? 16분의 3K가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전이와 이때 방출되는 빛의 영역, 스펙트럼 계열을 써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n이 1에 도착하느냐, n이 2에 도착하느냐, n이 3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빛의 영역, 그 다음에 계열이 나눠졌죠. 자, 1이 도착하는 거 먼저 볼까요? 1에 도착하는 거, 얘네들 똑같이 자외선 영역이 될 겁니다. 자외선. 다음에 계열도 마찬가지로 같겠죠? 그렇죠? 얘도 라이먼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n이 2로 도착할 때 얘네는 무슨 계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계열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일 거고요. 그때 계열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발머 계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n이 2니까 얘도 가시광선, 얘 발머. 세 번째 도착하는 거, 얘네들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파신 계열이라고 했죠. 파신 계열이고 영역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적외선 영역. 얘는 파신. 이거는 암기죠?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암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주양자수가 n인 3에서 전자 껍질이 있을 때 파장이 다른 종류의 빛은 최대 몇 가지 방출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면 방출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n이 3보다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더 작은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n이 3에서 더 작은 영역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요? 여기서 n이 2로 가는 경우. 그렇죠? n이 3에서 n이 1로 가는 경우. 맞나요? 그렇죠? 이 외에는 없죠. 왜냐면 3에서 2로 가는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자, 4번 보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전이 A,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B와 파장의 B를 각각 구해라.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겠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일단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A라는 빛의 에너지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에서 1이래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K가 될 겁니다. 뭐가? A가.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3에서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4분의 K가 될 거고, 얘네들은 몇일까요? 4, 9, 36분의 5K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뭐라고? B의 에너지라고요. 그럼 기억은 몇 분의 몇? 4분의 3K 대 36분의 5K죠. 자, 약분해볼까요? 약분. 자, 36을 양변에다 곱해버리면 나올 게 있네요. 그쵸? 36 곱하면 27대 5가 되겠죠. 그쵸? 니은도 한번 구해볼까요? 니은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반비례, 즉 거꾸로죠. 그러면 5대 27이 될 겁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쵸? 다음 5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아까 풀었던 방식대로 풀면 되고,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2는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A가 3에서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K가 되겠죠? 뭐가? A가. 몇이 나옵니까? 9분의 8K가 나오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N이 2에서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3K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A 대비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자, 기억 에너지비 9분의 8K 대 4분의 3K가 될 거고, 양변에 36을 곱해주면 되겠죠? K로 나눠주고 36을 곱하면 32대 27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다음 니은 파장의 비는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27대 32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자, 6번 볼게요. 다음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에서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얘네들은 무슨 계열이라고요? 발머 계열이라고. 근데 파장을 보니까 어때요? 656이 가장 길죠. 그렇죠?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n이 3에서 n이 2 상태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차례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n이 4에서 2, 얘는 n이 5에서 2, 얘는 n이 6에서 2 이렇게 되겠죠. 발목 계열이니까 2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차례차례 한번 구해볼게요. A, B, C, D 라고 나와있죠. A 같은 경우, 자, A는 자 9분의 K, 3에서 2니까 자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4분의 K죠. 그러면 36분의 5K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B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4에서 2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4분의 K네요. 그렇죠? 그러면 16분의 3K.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5에서 2네요. 5에서 2 마이너스 25분의 K 플러스 4분의 K일 거고, 얘네들 하면 100분의 21K가 되나요? 그렇죠? 100분의 21K가 되고, D 같은 경우는 자 6에서 1이에요. 마이너스 36분의 K 플러스 4분의 K가 되겠죠? 그럼 36분의 몇인가요? 9, 8K가 되겠죠? 맞나요? 36, 4, 9, 9에서 1 빼면 8. 약분되죠? 4, 2, 4, 9, 9분의 2K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 보면 여러분들이 얘가 에너지와 파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에너지일 때와 파장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6에서 1인데 에너지가 여기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1로 갈수록 커지겠죠. 자,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의 에너지는 점점점 커지는데,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 거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의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6에서 2보다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n이 5에서 어디로 2, 그 다음에 얘는 n이 4에서
2. 얘는 n이 3에서 2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얘네들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5에서 2가. 자, A의 전자전위는 어떻게? A는 5에서 2구, B는 4에서 2구, C는 3에서 2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를 A부터 E까지 나타낸 그림이래요. 그죠? 방출되는 것과 흡수되는 전자 전위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죠. 자, 방출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흡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즉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주양자 수가 커진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요. 주양자 수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직사각형이 되는 모양. 자, 왜 이렇게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보냐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주양자 수가 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C, D, E가 되겠죠. 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나머지 A와 B는 뭘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자, 9번. 다음 1과 2는 어떤 계열이며 A부터 E에 해당하는 전자전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자, 보면 파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파장에서 가장 짧은 이 1의 계열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라이먼 계열이 되겠죠. 이 다음에 큰 계열은 뭘까요? 바로 발머 계열이 되겠죠. 맞나요? 라이먼 계열에서 보면 A와 B가 있는데 파장이 B가 제일 기네요.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가 가장 작다. 어디서 어디? 2에서 1. 그러면 그 바로 왼쪽에 있는 그 다음으로 작은 애는 3에서 1이겠죠. 그렇죠? 자, 밑에 C, D, E를 볼게요. 자, 2부터 채우는 게 좀 쉽겠네요. 2부터 채우면 가장 작은 거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E의 에너지는 D의 에너지의 몇 배냐라고 얘기를 했죠. 구해보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4분의 K겠죠? 그러면 몇일까요? 36분의 5K일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몇이에요? 자, 16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4분의 K가 됐으니까 4분의 3K죠. 그쵸? 자, 42페이지를 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원자에게 전하려는 중성자에 의해서 아니죠. 자, X 양성자에 의해서. 자, 모든 원자에게 양성자가 존재한다? 뭐 완전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 가지 AC로 나타낸 것이다. OX 한번 보죠. 자, OX를 해보면 1번부터 볼게요.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이다.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래요. 자, A와 B가 동위원소라면 얘네들이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자, 맞습니다. 그죠? 자, B와 C는 원자 번호가 같다.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하나, 얘는 두 개죠. 그래서 X. 질량수가 같다.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에 더한 게 같다라는 얘기죠. 세 개 맞겠죠. 맞고. 3번. 그림은 몇 가지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가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수소 원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D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 스펙트럼. 자, 다와라에서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 맞죠? 그렇죠. 지금 나는 A 입자. 자, 이거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무슨 모형이에요? 톰슨이 밝히는 원자 모형이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면 다음은 알파 입자 실험 결과를 정리한 거래요. 자, 해석으로 타당한다. 자, 원자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볼턴 얘기죠. 땡. 플러스 전하가 원자 전체 고르게 퍼져 있다. 톰슨. 원자의 밀도가 크고 플러스 전하. 맞죠? 이게 무슨 얘기야?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다. 자, 원자핵은 원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5번.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핵이 러더퍼드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자를 나타낸 거래요. 자, 기호래요. 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자로 보는 것, 옳은 것. 입자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자, 모든 원소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원소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크지 않고 같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수소겠죠. 수소는 같아요. B와 A가 같을 수가 있겠죠. 중성자가 없다면. 자, 중성자 수는 A-B래요. B-A죠. 그렇죠. 질량수에다가 양성계수를 뺀 거. 전자수는 A 플러스 1이래요. A는 양성자수인데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 맞게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부터 볼까요? A가 다르고 B가 같은 원소, A가 다르대요. 양성자가 다르다. 동요소 아니죠? A가 같아야 됩니다. A가 같아도 B가 다른 원소들은 B가 다른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무슨 성질? 물리적 성질이겠죠. 그렇죠? 자, 6번. 자연에 존재하는 분소의 동위 원소는 이렇게 10과 11이며 평균 원자량이 10.8이다. 자, 10B의 존재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약간 머리를 썼죠? 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10B의 존재 비율을 X라고 둬보죠. 그쵸? X라고 더 보면, 자, 11B는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에서 뭐만큼? 마이너스 X만큼 한 값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공식 대입하시면 돼요. 자, 100분의 10 x 더하기 11이죠. 11의 존재비율 몇? 100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게 몇이다? 10.8이다 라는 얘기죠. 10.8이다.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x는 몇이 나오냐면요. 20%가 나올 겁니다. 20%가. 자, 다음 볼게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보면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 몇 가지 전자 전위를 A부터 E까지 나타낸 거래요. 그랬을 때 A부터 E 중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큰 전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자, 먼저 흡수하는 거. 흡수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깥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D와 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간 거. 자, A부터 E 중 빛의 파장, 에너지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 방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져야겠죠. 누구 사이에서? A, B, C 중에 하나겠네요. 가장 큰 전자전이,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누굴까요? 자, B가 제일 기네요. B.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땡이라 그랬죠. 그쵸? 길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무조건 어디에? 수치에 의존을 해라. 자, A 같은 경우는 N이 1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라이먼 계열일 겁니다. 그렇죠? B와 C는 무슨 계열입니까? 발머 계열이죠. 자, 라이먼 계열이 딱 봐도 작아 보이는데 왜 얘가 더 크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증명을 어떻게 해줬냐?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과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계열의 에너지가 더 컸나요?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B가 아니라 누굽니까? 가장 큰 전자는 A가 될 겁니다. 자, A부터 E 중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경우라고 그러죠. 방출이라고 했어요. 얘도 방출. A부터 E까지 방출한다는 얘기는 A, B, C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빛의 파장이 가장 길다. 에너지가 가장 작다. 얘는 아닐 거고 B와 C 중에서 에너지의 파장이 긴 거, 에너지가 작은 거 C가 되겠죠. 그렇죠? 8번 볼게요. 자,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주양자수 n이 클수록 오비탈의 수가 많아진다? 많아지죠? 그치, n이 커질수록 오비탈의 수가 많아집니다. 자, px, py, pz 에너지 주기는 같다? 맞는 얘기죠. 주양자수도 같고 오비탈도 같기 때문에. 자, s 오비탈은 방향과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전자 존재 확률이 달라진다. 즉,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s 오비탈이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죠. 그렇죠.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걔네들의 모양이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s-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 구 모양이니까. 그렇죠? 자, 3p-오비탈에는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3p-오비탈에는 최대 6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맞죠? 선생님 2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px, py, pz 2개씩이니까 6개 맞습니다. 5번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1개씩 존재한다. 맞죠? 그렇죠? p-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아니겠죠. 그렇죠.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마지막이네요. 9번. 다음은 두 원소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2주기 아니면 3주기래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2주기 아니면 3주기인데 자, 바닥 상태에서 SO비탈, PO비탈에 채워진 전자수가 1이래요. 자, 이런 거 하면 3주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P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훨씬 쉽거든요. 1S, 2S 전자를 모두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개의 오비탈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P오비탈의 전자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려면 S오비탈은 기본적으로 4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P오비탈과 1S, 2S에만 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S, 2S의 전자가 총 몇 개? 4개가 존재하죠. 그럼 2P에도 전자 몇 개? 4개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 그러면 하나 구했어요. 1이 되는 거. 2P오비탈의 전자가 4개? 하나, 둘, 셋, 넷. 누굽니까? 산소죠. 자,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P오비탈의 전자를 늘려도 P오비탈의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1이 넘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3S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3S에 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하나가 채워진다. 만약에 하나가 채워진다. 그러면 얘가 5가 돼야 되죠. P오비탈이 5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닥 상태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T오비탈이 채워진 상태로 S오비탈이 돼야 됩니다. 바닥 상태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3S에 2개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개가. 그럼 P오비탈이 6개가 돼야겠죠. 2, 6개. 그러면 6분의 6, 1이 되겠습니다. 얘 맞네요. 누굽니까? 마그네슘이 되겠죠. 네, 산소. 마그네슘이 될 겁니다. 구했네요. 자, 기억 니은 뒤도 볼게요. 홀전자의 수의 합은 2다 라고 얘기했는데 산소에서 홀전자 수는 몇 개? 2. 마그네슘 몇 개? 없네요. 0. 기억은 맞는 얘기. 원자과 전자의 수의 차는 4다 라고 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요? 산소 같은 경우는 4개, 6개죠. 자, 원자과 전자 6개. 마그네슘은 2개. 차이면 4. 이은 맞는 얘기. 자, 주기는 서로 다르다. 산소와 마그네슘의 주기는 다르죠.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 이것은 맞는 얘기.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몇 쪽을 풀어볼 거냐면 43쪽과 44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하시고요. 출석 체크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